안녕하세요. 정직한 오디오, 정직한 음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스피커를 바꿨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안 좋아요. 더 좋은 스피커를 샀는데 보컬은 가운데 안 맺히고 저음은 붕붕대고 악기 위치는 흐릿하고 듣다 보면 분명 더 좋아야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장비부터 의심을 합니다. 스피커가 별로인가? 앰프가 안 맞나? 대기 문제인가? 케이블 문제인가? 근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스테레오 시스템은 장비보다 세팅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소리는 스피커만 내는 소리가 아니라 스피커와 방이 같이 만드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스피커 2대 갖다 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어디에 앉는지, 어느 각도로 틀었는지, 벽과 바닥에서 튕긴 소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게 다 합쳐져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싼 장비 추천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 가정에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가, 이걸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치가 먼저다. 둘째, 토인으로 직접음과 반사음 비율 조절한다. 셋째, 흡음과 확산은 마지막에 목적에 맞게 쓴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지금 집에 있는 스피커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스테레오를 들을 때 실제로 가운데 스피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컬은 정중앙에 맺히고 악기들은 좌우로 펼쳐지고 어떤 녹음은 앞뒤 깊이까지 느껴집니다. 이건 실제로 그 자리에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팬텀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 세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 팬텀 이미지를 얼마나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문제는 방 안에서는 직접 음만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피커에서 바로 오는 소리도 들어오고 벽에 맞고 튕긴 소리도 들어오고 바닥에서 반사된 소리도 들어오고 천장에서도 내려옵니다. 이 반사음이 적당하면 공간감을 만듭니다. 근데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면 정작 또렷해야 할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보컬이 가운데 맺혀야 하는데 퍼지고 악기 위치가 선명해야 하는데 번지고 스피커가 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스피커 위치가 들립니다. 결국 스테레오 세팅이라는 건 직접 음을 더 살릴 것인지 아니면 공간감을 더 살릴 것인지 그 균형을 잡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스테레오라고 해서 다 같은 좋은 스테레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컬이 정중앙에 아주 또렷하게 맺히고 각 악기가 점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이미지 포커싱 쪽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소리가 좌우로 넓게 펼쳐지고 공간이 훨씬 크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음장감 쪽입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방향이 다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섞어서 세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애매해집니다. 이미지는 선명하지도 않고 음장이 넓지도 않고 그냥 퍼져 있는데 답답한 소리. 이상하게 힘은 없고 그렇다고 정교하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스피커 세팅은 먼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나는 가운데 이미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좌우 공간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건지 이게 정해져야 그 다음 선택들이 다 쉬워집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반대로 갑니다. 흡음재부터 사고 케이블을 바꾸고 덱을 바꾸고 앰프 바꾸고 이것저것 하다가 정작 스피커 위치는 대충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스테레오 세팅은 무조건 배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형 문제는 대부분 방과 위치에서 먼저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피커가 좋은지 나쁜지를 논하기 전에 지금 그 스피커가 벽하고 어떤 거리로 놓여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듣고 있는지, 그게 먼저입니다. 이걸 안 잡고 나머지를 만지면 계속 꼬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대가 삐뚤어진 상태에서 인테리어만 고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스피커 배치에서 제일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일단 벽에서 좀 떼면 좋겠지. 이거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애매하게 떼는 게 제일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커 뒤쪽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직접음과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특정 저역이 사라지거나 꺼집니다. 특히 음악에서 중요한 중저역에 깊은 딥이 생기면 저역이 약하고 비어 보이고 킥이 가볍고 베이스 몸통이 없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이 스피커가 저음이 약한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많은 경우 스피커가 약한 게 아니라 놓인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 하나. 스피커는 벽에서 애매하게 떼지 마세요. 벽에 아주 가깝게 둘 건지 아니면 충분히 멀리 뺄 건지 둘 중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집에서는 충분히 멀리 빼기가 어렵죠. 그러면 오히려 애매한 1m 전원보다 상황에 따라 좀 더 가깝게 놓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벽에서 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설프게 떼는 게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앉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피커만 움직이고 근데 본인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방 안에서는 조금만 앞뒤로 움직여도 저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는 저역이 많고 어떤 위치에서는 특정 대역이 비고 조금만 움직였는데 밸런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청치 위치도 아무데나 정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많이 쓰는 게 방 길이의 38% 지점입니다. 이게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앉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방 정중앙은 피하고 벽에 너무 바짝 붙는 것도 피하고 일단 38% 지점 근처에서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스피커 위치와 청취 위치를 세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스피커만 맞추고 내 자리가 틀리면 결과가 반만 맞는 겁니다. 또 흔한 실수 하나, 무대가 넓으면 좋으니까 스피커를 더 벌려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넓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벌리면 가운데가 비기 시작합니다. 보컬이 딱 중앙에 맺혀야 하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찢어지고 정중앙이 푹 꺼진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너무 좁히면 중앙은 단단해지는데 좌우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은 청취자와 두 스피커가 대략 삼각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지를 더 원하면 조금 좁히고 음장감을 더 원하면 조금 넓히되 가운데가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만 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넓이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자, 이제 토인입니다. 토인을 그냥 스피커를 안쪽으로 얼마나 돌릴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인은 사실 직접음과 반사음의 비율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스피커를 내 귀 쪽에 많이 돌리면 직접 들어오는 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보컬 중심이 또렷해지고 이미지가 선명해지고 악기 위치가 더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토인을 줄이면 벽으로 퍼지는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측면 반사가 살아나고 소리가 더 넓고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징을 원하면 토인을 더 주고 음장감을 원하면 토인을 덜 준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보컬이 가운데 안 맺힌다? 토인을 조금 더 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꽉 막힌다? 토인을 조금 풀어보세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몇 도 차이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피커마다 토인 반응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돔 트위터 스피커는 대체로 넓게 퍼지는 편이라 토인을 심하게 안 줘도 자연스러운 음장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런 타입은 조금 덜 돌리거나 거의 평행에 가깝게 놨을 때 공간감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웨이브 가이드나 혼 계열은 지향성이 좀 더 제어된 경우가 많아서 토인을 적극적으로 줬을 때 이미지가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오히려 강한 토인을 줘서 스피커 축이 청취자 앞에서 교차하게 만들었을 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AMT나 리본 계열은 토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높이 맞추기입니다. 이건 수직 방향으로 예민한 경우가 많아서 귀 높이와 트위터 높이가 안 맞으면 고역 밸런스가 확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는 각도보다 먼저 내 귀 높이가 맞는가부터 봐야 합니다. 오디오 하시는 분들 중에 반사음을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음은 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잘못 들어오면 이미지를 망치고 잘 쓰면 공간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미지 포커싱인지 음장감인지에 따라 반사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보컬을 뚜렷하게, 악기 위치를 정확하게, 스피커가 사라진 것처럼 만들고 싶다면 초기 반사를 줄여야 합니다. 즉, 직접 음을 더 믿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소리가 넓고 시원하게 퍼지고 공간이 감싸는 느낌을 원한다면 반사를 너무 죽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 분산시켜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흡음재를 너무 많이 써서 방을 과하게 죽여버리면 처음에 정의된 것 같아도 결국 소리가 재미없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룸은 무조건 죽은 룸이 아닙니다. 좋은 룸은 반사를 목적에 맞게 통제한 룸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꼭 전문 음향 패널이 없어도 가정에서는 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소파, 침대, 푹신한 의자, 두꺼운 커튼, 러그 같은 건 흡음 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으로 불규칙하게 채워진 책장, LP장, 표면이 복잡한 가구는 확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집에서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방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징이 목표라면 측면 1차 반사 지점에 푹신한 가구나 흡음성이 있는 요소가 도움이 되고 음장감이 목표라면 맨벽보다는 책장처럼 반사를 잘게 흩어주는 구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룸튜닝이 더 정밀하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집에 있는 것들만 잘 써도 차이는 꽤 납니다. 자, 그럼 실전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 중앙은 피하세요. 스피커도 너무 정중앙, 청취 위치도 너무 정중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스피커를 벽에서 애매하게 떼지 마세요. 가깝게 둘 건지, 정말 충분히 뺄 건지 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본 삼각형을 만드세요. 스피커 간격과 청취 거리를 비슷하게 맞추고 시작합니다. 네 번째,
토인으로 성격을 잡으세요. 보컬이 흐리면 더 주고 답답하면 조금 풀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습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반사 제어를 합니다. 러그, 커튼, 소파, 책장 이런 것들을 목적에 맞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배치가 먼저이고 토인이 그 다음이고 음향 처리는 마지막입니다. 작은 방에서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작은 방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작은 방일수록 세팅 차이가 더 크게 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달라지고 조금만 돌려도 달라지고 뒤에 뭐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작은 방에서는 장비 업그레이드보다 배치와 토인이 더 큰 차이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좋은 스피커를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스피커를 제대로 놓는 게 먼저입니다. 결국 좋은 스테레오 세팅이라는 건 뭔가를 계속 더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할 정보를 덜 망가지게 만드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쓸데없는 저역 딥을 줄이고 불필요한 초기 반사를 줄이고 이미지를 흐리는 비대칭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룸 개입을 통제하는 것. 그걸 해놓고 나면 그제야 스피커 본래 성능이 나옵니다. 좋은 오디오는 장비 자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들리는지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다루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스피커 위치 조금 움직여 보시고 앉은 자리도 바꿔보시고 토인도 조절해 보시고 러그와 커튼, 책장 위치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음악 만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